안녕하십니까. 내 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여러분의 안방주치 이현재입니다. 오늘은 색소질환 그리고 얼굴의 탄력, 볼륨에 대한 어떤 항노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소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병원에 가면 레이저를 한다 하는데 레이저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후에 이제 색소 어떤 기미라든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이저라는 하는 것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이 5글자의 약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빛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빛이라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파장대로 빛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색소 이제 멜라닌 세포를 타겟으로 하게 되는데 이 멜라닌 세포가 좋아하는 특정 영역대의 어떤 파장만 뽑아내서 이것을 앰플리피케이션 증폭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특정 뽑아내서 이것을 수만 배로 증폭시킨 다음에 이제 얼굴에 조사해서 원하는 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라고 하면은 피부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얼굴에 이제 제일 흔한 것이 얼굴에 멜라닌 색소를 타개하는 색소 레이저가 있고요. 또 이제 얼굴에 홍조가 있다, 얼굴이 붉다 이런 분들을 혈관을 치료하는 혈관 레이저. 그리고 얼굴에 튀어나와 있는 점이나 사마귀를 뽑고 싶을 때는 이제 물을 타겟팅으로 해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되면은 그 피부 조직이 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에 탄력을 가지게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콜라겐이나 지방 혹은 근육층에 열을 가해 가지고 이 부위를 수축하는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리프팅 레이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레이저가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면은 레이저 중에 혹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자꾸 물어보면 이렇게 레이저가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색소가 이제 눈으로 보면은 이제 다 까맣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까만 색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보면 빨간 색소도 있고 이제 보라색 색소도 있는데 이렇게 빨간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가 있고 또 보라색이나 남색의 색소를 태우는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532 나노미터에서 1064 나노미터 파장까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얼굴의 색소는 굉장히 골고루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색소 레이저를 물어볼 때 이제 532 나노미터의 파장, 그리고 700 나노미터 파장, 1064 나노미터의 파장 이렇게 다양한 색소 그 파장이 있는 장비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받을 때 이제 딱지가 생기는 계열이고 딱지가 생기지 않는 계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저를 조사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그것을 펄스 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시술을 할 때 이제 멜라닌 세포가 좀 큰 게 있어서 이걸 완전히 태우고 싶다 할 때는 레이저를 길게 얼굴에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롱펄스라고 하는데 롱펄스 레이저로 태운 레이저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딱지가 생기지 않고 피부 톤만 밝아지는 그런 토닝 계열의 레이저가 있습니다. 그런 레이저들은 얼굴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가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를 피코 레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색소 질환, 예를 들어서 기미나 잡티, 주근깨들이 골고루 있을 때는 롱펄스 레이저로 받아야 되고 피코 레이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질문이 어떤 레이저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냐, 아니면은 어떤 레이저가 가장 좋으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정답은 이제 다양한 파장대의 영역을 다양한 펄스폭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색소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색소 질환의 경우에는 크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천성에는 크게는 오타 모반, 밀크 커피색 모반, 일측성 부분성 흑자증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타 모반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이제 오타 모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글자를 치다가 오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다들 한 번쯤은 지나가다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눈 쪽에 생기는데 마치 달마시안처럼 이제 얼굴 한쪽 면에 이렇게 파란 점같이 생긴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이게 생각보다 빈도가 많아서 전 국민의 한 0.5%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굴의 한쪽 면에 꼭 엉덩이에 몽고반점처럼 부르스름한 점이 있으면 이것을 오타모반이라고 합니다. 오타모반이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병원에 오셔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이것이 치료가 되느냐 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다행히 오타모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됩니다. 대신에 이제 오타모반 같은 경우에는 지방층에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깊숙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깎아내버리면은 흉터가 너무 크게 져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일반 점 빼듯이 그렇게 깊게 깎아낼 수는 없고 이제 깊게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한 700나노미터 정도의 롱펄스 레이저로 깊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한 3주에 한 번씩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하게 치료하면은 다행히 오타모반은 대부분 치료가 잘 됩니다. 그 오타모반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이거는 후천성 오타모반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오타모반은 선천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후천성으로 한 20대쯤에 여자분들 얼굴에 기미처럼 생기는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꼭 눈 밑에 양쪽에 마치 기미 같은 그런 느낌을 보이게 되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것들이 기미처럼 병변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점들이 이렇게 피부에 박힌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신 주근깨보다는 병변들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흐릿하게 보면은 이것들이 기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의 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가장 기미랑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이 후천성 오타모반입니다. 그래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굉장히 약하게 해야 되고 후천성 오타모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인해서 치료했을 때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 이 후천성 오타모반입니다. 그래서 후천성 오타모반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은 기미처럼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오타모반과 비슷하게 지방층에 깊숙한 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강한 레이저로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려야지 한 1년 정도 치료하면 많이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생소한 질환인데 일측성 부분성 흑작질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얼굴 전체가 질환 자체가 일측성이죠. 그래서 양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이렇게 한쪽에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부분성으로 흑작증이 생긴다고 해서 일측성 부분성 흑작증이라고 하는데 선천성 질환 중에 가장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측성 부분성 흑작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 2주 간격으로 치료를 한 4, 50분 정도 해야지 그나마 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치료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다행히 콘센서스가 한 1, 2년 정도 꾸준하게 치료하면은 많이 밝아지든지 거의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천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인데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 동전 옆에 이렇게 커다란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색소 질환인데 이게 크게 있고 하나씩 생기니까 이게 아마 얼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몸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꼭 밀크 커피 색깔처럼 이제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밀크 커피색 모반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밀크 커피색 모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행히 이 질환도 치료가 잘 됩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고 몸에 있을 경우에는 치료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질환들은 치료를 한 1년, 2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밀크 모반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있는 경우에는 한두 번 해도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몸에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반들보다는 피부 표면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훨씬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기미 질환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제가 얼굴에 기미가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미라고 하면 색소 질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것처럼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기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미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일단 사진을 보시면은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은 병변이 그래도 넓어야 돼요. 점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이 환자분들도
사진을 보시면은 병변이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넓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미로 진단을 하려면 최소한 한 500원짜리 동전 이상 크기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기미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미의 특징이 이제 일단 병변이 넓어야 되고 얼굴 양측에 대칭성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제 코를 기준으로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제 기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성분에게 많이 생기고 여성분도 이제 나이가 20대, 30대 특히 임신했을 때가 가장 진하고 나이가 들어서 폐경기 이후가 되게 되면은 이 기미가 조금 연해지는 영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미를 진단을 하려면 병변이 500원짜리 동전 이상으로 면적이 넓어야 되고 양측에 대칭성으로 생기고 여성 호르몬의 농도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것이 햇볕을 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자외선 노출 때문에 이제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콘센서스가 이제 피부의 어떤 화상이나 피부 장벽이 예민해진 곳에 생기는 착색이다 이런 견해를 많이 가집니다. 실제로 기미 환자들 보면은 피부가 두껍고 얼굴에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학생 때 여드름이 많이 났다 이런 분들은 기미가 잘 안 생겨요. 보면은 피부도 굉장히 얇고 여드름도 잘 안 나고 세수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다 막 이러시 피부 장벽이 예민하고 피지 분비가 적은 분들은 기미가 잘 생기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렇게 피부 장벽의 손상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예를 들어서 햇볕에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약물을 잘못 썼다든가 화장품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든가 햇볕을 쬐다든가 이러한 손상에 의해서 이제 예민하게 피부가 예민해진 곳에 이제 멜라니스포가 활성화되면서 기미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과 임신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각질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우리 피부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제 엄마 피부암 생기지 말라고 멜라닌 세포들이 활발하게 증식을 해서 기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신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기미가 생겨서 우리 미용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기미가 이제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색소지만은 실제로는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망가진 피부 장벽에 대해서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세안을 과도하게 하거나 뭐 샤워를 좀 오래 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당분간 치료할 때는 샤워를 한 3분, 4분 내로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 세수도 30초 이내로 그냥 화장을 했을 때 잘 지워질 정도로만 세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팩도 매일 해주시고 만약 그런 게 여의치 않다면은 여러 가지 뭐 요즘 피부 부스터나 이런 걸 많이 해주는 게 유용하고 이제 기미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할 때는 절대로 얼굴에 딱지가 생기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시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레이저 중에서 이제 롱펄스 계열보다는 주로 이제 피코 계열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레이저를 꾸준하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항산화제, 비타민C나 아니면 트란자민 액시드 같은 글루타치온과 같은 약물을 치료를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 오셨을 때 처음에 이제 기미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는 50, 뭐 40 이런 정도로 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인데 우리 얼굴에 뭔가 상처가 뾰루지가 하나 났다가 침착이 됐다. 이것도 염증 후 색소 침착이고 뭐 내가 염색을 많이 하는데 염색하고 얼굴이 가렵다가 그게 까맣게 됐다. 이것도 염증 후 색소 침착입니다. 그래서 기미하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이제 치료를 세게 하거나 딱지가 생기게 할수록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할 때 시간을 꾸준하게 뭐 한 3개월 정도 두고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드름이 났다가 몸에 침착이 되는 것도 이제 색소 침착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흉터나 상처가 발생했다가 색소 침착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간을 한 3개월 이상 두어야 되고 레이저도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레이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흔한 질환들이 주근깨, 잡티, 검버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기처럼 주로 어린 나이에 주로 흰 얼굴에 잘 생기고요. 색소가 굉장히 까맣습니다. 그래서 주로 눈 밑으로 이렇게 까만 색소들이 생겼을 때 우리 주근깨라고 하고요.
이제 주근깨 잡티를 좀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근깨는 주로 젊은 나이에 이제 생긴 것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피부에 DNA 손상을 입어서 멜라닌 세포가 가증식해서 생긴 것을 이제 잡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릴 때는 색소가 이렇게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서 레이저 팡 쏘면은 딱지가 생겨서 떨어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은 이 잡티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시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선크림도 잘 바르고 목욕탕도 안 가고 시술 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질환이 바로 이 검버섯입니다. 대신에 치료는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색소 질환은 아니지만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이 뭐 사마귀, 한간종, 피지샘증식증, 비립종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피부 타입 따라 다른데 이제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피부 표면이 약간 볼록해져 있어요. 이것은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계속 번집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면 바로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고요. 한간종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주로 여자분들한테만 생겨요. 그리고 눈 밑에 생기고 사진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한 뭐 피부 색깔이랑 똑같은데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땀샘에서 유래한 양성 종양인데 한간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한 레이저로 깎아내고 한 달 정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피부가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지샘 증식증이 잘 생기고 피부가 이제 얇은 경우에는 비립종이 잘 생기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레이저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게 이러한 피부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검버섯이나 잡티하고 다르게 만약에 뭔가 얼굴에 생겼는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빨리 증식을 한다. 그리고 색깔이 이제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얼룩덜룩합니다. 이 환자 사진도 보면은 색소가 균일하지가 않고 경계도 불명확하고 색깔 안에서도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고 약간 붉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병변이 색깔이 불분명하다 혹은 너무 빨리 자란다. 그리고 이게 자라나면서 막 피도 나고 이게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조직하기 때문에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혈관이 부족해서 계속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살짝만 스쳐도 피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이제 피부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색소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서 개개인의 질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일단 사마귀나 주근깨처럼 튀어나온 병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레이저를 해서 한두 번 해서 제거를 해버려야 되고요. 기미나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딱지가 생기지 않게 꾸준하게 약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오타모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강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레이저로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항산화제나 이런 먹는 약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복합된 병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미가 있으면서 오타모반이 있다든지, 뭐 기미가 있으면서 잡티가 있다든지.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러한 질환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이제 그 병변에 맞춰서 꾸준하게 치료를 하면은 사실 어느 색소 질환인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퍼센테이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주근깨나 간단한 이런 잡티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100%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미나 색소 침착 그리고 선천성 모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뭐 한 70 정도 연하게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정도의 결과는 지금 레이저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탄력 레이저와 얼굴 노화 방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피부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피층, 지방층, 근육층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워하시고 우리 족발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족발이나 보쌈 생각해 보면은 족발 먹을 때 그 껍데기가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쫀득쫀득한 그 부위가 이제 실제로는 콜라겐 덩어리인데 그 부위가 이제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 밑에 보면은 하얀 지방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로 진피층 밑에는 지방층이 있고요. 지방층 밑에는 이제 살코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제일 쫀득쫀득하죠. 그래서 우리 얼굴에서 탄력을 주로 구성하고 있고요. 지방층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얼굴의 볼륨을 구성하고 있고, 근육층 같은 경우에는 볼륨과 탄력 둘 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레이저를 할 때 진피층이 타겟이 되는 것이고요. 얼굴에 어떤 볼륨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지방층을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주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나눴을 때 상부 3분의 1과 하부 3분의 1 원인이 다릅니다. 상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표정 주름이에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뜬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그래서 이마 근육이 수축할 때 이렇게 이마로 주름이 지고요. 미간 근육이 수축할 때 이렇게 눈썹 사이로 팔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근육의 움직임이, 근육이 이제 종이장처럼 얇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면 주름이 생기고 근육이 이완되면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근육 모양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는 데 반해서 중부나 하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처지기 때문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볼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게 큽니다. 우리가 20대 때랑 50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전체 근육량이 한 10년에서 한 3%, 5% 정도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대보다는 50대 나이가 먹을수록 얼굴에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그 풍선이 쪼그라들면은 주름이 생기듯이 얼굴에 어떤 볼륨이 좀 감소하게 되면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의해서 생기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나 탄력제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제 얼굴 상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육을 잡는 보톡스나 볼륨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중부나 하부 같은 경우에는 볼륨과 탄력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볼륨을 넣는다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지방을 넣기도 하고 뭐 필러를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볼륨 개선이 필요하고, 탄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얼굴에 아까 진피층이나 지방층에 열을 가할 수 있는 탄력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상부에 이제 주름 치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주로 보톡스나 볼륨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위 사진이랑 아래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이마 근육은 이렇게 넓은 종이 모양처럼 근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근육이 수축을 하면 주름이 생기고 근육이 이완하면 주름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병원에 가면 보톡스를 맞게 되는데, 이제 보톡스라는 게 정확하게 보툴리눔 톡신의 약자로 우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일종의 턱신, 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 근육에 보톡스를 잘 맞게 되면은 이렇게 주름이 팽팽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고 한 6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한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보톡스를 맞아야 되고요.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살이 많은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보톡스를 맞아도 이게 이미 선이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톡스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이제 뭘 조금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준다고 하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빼서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러, 이제 그래서 물광 주사라고 하는 히알루론산 성분을, 젤리 같은 성분을 이제 넣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런 넣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스터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콜라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연어에서 추출한 어떤 그런 재생 주사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와 볼륨 치료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는 누구나 사실 매끈한 이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중심과 하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보통 이제 눈빛 주름, 팔자 주름, 그리고 볼페임, 그리고 입가 마리온의 주름이 신경 쓰이게 하는데, 그 나이가 들수록 지방이 앞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 밑에도 이렇게 지방이 돌출되게 되는데, 이 지방을 돌출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지만은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어떤 수술 후 후유증, 뭐 멍이 들거나 불편한 것 때문에 이렇게 꺼져 있는 부위를 살짝 채워 넣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 고랑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아이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 밑에 채워 넣어서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팔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볼륨이 없는 곳에 이제 어떤 볼륨 시술을 하고 이렇게 처진 곳을 당겨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볼꺼짐이나 이제 마리오넷 주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볼륨과 탄력으로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피층에 열을 가할 수 있는 레이저, 지방층에 열을 가할 수 있는 레이저, 근육층에 열을 가할 수 있는 레이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이제 리프팅 레이저도 사실 병원에 가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고주파, 초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에 탄력이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 표면에 열을 가할 수 있는 고주파 쪽이 되고요. 내가 얼굴에 살이 너무 많다.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따지면 뭐 강호동처럼 좀 얼굴을 가름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층에 열을 가할 수 있는 초음파 계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신부적으로 근육층까지 얼굴을 좀 당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제 고밀도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얼굴의 타입에 맞는 그 고주파를 받을 것인가 초음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고밀도 직접 초음파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요즘은 워낙 레이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고주파별로 뭐 레이저도 많고 초음파별로 레이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골라서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 대로 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와 볼륨 치료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얼굴의 중부나 하부 치료를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얼굴이 굉장히 좀 크고 조금 지방을 좀 넣어서 헬쑥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계열을 받는 것이 좋고요. 내가 얼굴이 조금 예를 들어서 연예인 중에 유재석이나 이런 분들처럼 얼굴이 조금 말랐다 얼굴 살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계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나는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레이저를 탄력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볼륨 교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지방을 넣는다든지 필러를 넣는다든지 이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우리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내 얼굴에 뭐가 가장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어쨌든 간 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어떤 분은 볼살이 많아서 빼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살이 너무 없어서 이제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미용 시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무리 뭐 얼굴이 안 좋은 분들도 얼굴이 막 행해가지고 안 좋더라도 뭐 거의 하루 만에 뭐 시술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더 이제 본인이 옛날에 사실 뭐 너무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본인 어떤 젊었을 때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색소 치료와 얼굴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 만큼 조기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